제가 눈에 눈병이 나서, 예, 눈가리가 빨갛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 일단은 또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적인 얘기를 이제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1탄은, 지금 의사들이 지금 파업하고 있죠. 의대 증원. 그리고 2탄은 이제 암과 사주에 관해서 이제 운명이라 그래야 될까 사주라 그래야 될까 아무튼 암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올해는 제가 이제 이런 이게 좀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일반적인 무속 관련된 영상보다는 이런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것들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 그리고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이제 좀 정신 세계를 다루는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릴 거니까요. 내용이 어려우시더라도 이제 잘 봐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이제 아키텍트 이제 원래 그게 이제 건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종교적인 의미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영화 매트릭스 그리고 이제 리틀 붓다에 나오는 어떤 키워드로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그리고 그 후속편도 이제 계속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오컬트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흥미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영상들을 이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료 파업은 이제 그 양반들의 이제 정당한 권리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전면적인 어떤 사직을 낸다던가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릴레이로 뭐 이제 이렇게 뭐 좀 자기네들이 의견이 타당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정말 이거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전면적인 파업보다는 뭐 하루 건너서 하루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이 절반이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서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야 뭔가 좀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일본에 또 의사 증원을 하면서 어, 파업을 안 했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그거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커뮤니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민심은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그거를 이제 일본의 경우를 갖다 대면서 이제 많이 퍼뜨리게 된 거, 일종의 여론전이죠. 여론전에서 정부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차용을 한 것뿐입니다. 이제 모든 정권은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점은 35년 뒤에도 일본은 의사가 부족해요.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의대 정원에 앞서서 이제 변호사도 이제 대학교에서 증원을 했거든요. 그때는 변호사들은 별로 파업이라든지 그런 걸 안 했어요. 법을 더 잘 아는 집단이. 왜 그러냐면 어차피 법률 서비스의 확대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라인드라는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변호사들이 의사들을 이제 조롱하면서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임금이 지금 월 500에 그칩니다. 그 전에는 2천, 3천까지 올라갔는데 임금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모든 변호사가 500만 원을 버는 건 아니에요. 더 잘 벌어요. 자, 의사들 집단을 보자고요. 정말 시골에 봉사하고 뭐 이런 페이 닥터 의사분들은 정말 뭐 1,000만 원 이하의 내가 월급을 책정을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균 임금이
페이닥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닥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알바예요, 알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받습니다. 모든 의사가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청빈하겠다,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은 그보다 적지만 모든 의사들의 평균 페이닥터의 임금이 1,5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들 평균 임금이 500이지만 훨씬 더 많이 버는 분들도 있다. 근데 변호사들이 이거를 수긍을 했다는 거거든. 근데 모든 의사 집단이 최하의 임금을 받는 최하의 임금이 1,500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자신들이 개업을 해서 혹은 페이 닥터지만 조금 뭔가 영업 실력도 뛰어나고 어떤 재주적인 달란트가 있어서 경영적인 측면이나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 아주 월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모든 페이닥터 최하의 밑바닥 임금이 자기 능력과 경영과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500만 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무당들 세계도요. 굉장히 잘 버시는 분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잘 버는 그룹의 평균은 3천만 원 이상인 거고 좀 잘 나간다 하는 분들은 5천만 원 이상 벌어요. 월에요, 월. 그렇다고 모든 무당이 그렇게 버는 건 아닙니다. 200만 원 버는 분도 계시고 정말 하다 생활고로 이 업을 그만두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무당이 5천만 원 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당장 세무조사 때려야 되는 거고 계좌를 한번 무당들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90% 이상은 정말로 평균 노동자들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이제 대형교회 후원 선교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건데 의사 집단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의대 증원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의료 수가적인 부분은 이제 나중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별개로 보자고요. 의사가 부족하냐라는 부분에서는 부족해요. 일단은 의대 증원을 하고 정부랑 수가 조정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되는 비율을 산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 파업이 장기화될 수 있게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대로 하는 식으로 갔어야죠. 이렇게 무모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의대 증원에는 찬성을 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의사들의 논리가 설성인 게 의료 서비스 저하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80년대, 90년대의 의대 입결은요, 낮았어요. 그러니까 2티어, 그러니까 공대의 2티어에 해당됐어요. 1티어는 뭐냐면 정말 물리학과, 수학과, 그런 정통적인 학문을 하는 학과가 높았고, 의대는 2티어, 2.5티어, 위에는 뭐 공과. 그러니까 공과대학이 1티어였고, 의대는 2티어에서 2.5티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의대가 완전히 이 입결을 쌓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90년대는요, 한의대가 더 높았어요. 허준의 영향으로 한 5년에서 7, 8년까지 한의대가 의대보다 높았어요. 근데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왜 그때 그 흔히 얘기하는 그 기준으로 보자면 대갈통이 빠가인 양반들이야. 지금 교수하고 있는 분들은 그때 들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의료 서비스의 저하를 논할 이유가 없죠. 더 똑똑한 그룹이 있었는데 입결이 더 낮았어요, 의대가. 지금은 의대가 아주 최상위권 1티어가 뭐야? 0.5티어로 왜냐면 지방 의대도 굉장히 세잖아요.
그거는 뭐라 설명할 거예요. 자기네들은 2티어에서 2.5티어의 그런 성적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저하를 쉽게 얘기하면은 의대 들어온 애들이 빠가라는 거예요. 빠가기 때문에 멍청한 의사가 나올 거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진단을 AI가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베테랑 30년 의사랑 AI랑 진단했을 때 정확도가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AI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걸 보시는 많은 학부모님들 아셔야 됩니다. 없어질 직업의 1순위는 교사와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필요하죠. 왜? 더 디테일하게 의료 복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 논리에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의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사들의 말이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대 증원에 찬성을 하는 거고, 이 코로나 전국을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코로나 때 코로나로 투병하지는 않았지만 온갖 병마와 맞서서 저는 살았어요. 그때 완전히 의사들의 민낯을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그 존중감, 그분들을 보는 게 제가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뭐 의사가 현대에 와서 뭐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만한 직업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사제든 승려든 무당이든 간에 어떤 사명감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정말 가난한 노동자들, 노인네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사분들이 있어요. 아주 근데 극소수예요. 그분들이 저는 더 많아지고 그분들이 더 임금을 많이 받아가는 체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페이닥터 정말 흔히 얘기해서 딱 비유로 얘기해 드릴게요. 강남에 그냥 병원에 있는 그러니까 대형병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병원이에요. 의원에서 보통 이제 좀 박짝박짝한 병원에는 의사 대표 원장 외에 이제 원장분들이 3명, 4명, 심지어 5명까지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벌어가는 게 최하가 1,500만 원, 2천만 원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빌딩, 조그마한 병원 빌딩에 뭐 조그만 3층짜리, 4층짜리의 병원에 페이 닥터가 그렇다라면은 수긍을 해요. 허나 그게 아니라 고작 그 상가에 한 칸, 2칸 쓰는 그 병원에 있는 페이 닥터가 평균 2천만 원, 1,500만 원을 벌어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바닥 바닥 시장에 있는 임금 체계가 1,500, 2천만 원이다.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주시해야 되고요. 이거는 좀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2탄은 암과 사주의 관계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또 들어봐 주시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요. 예, 좋아요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또 비가 내리는데요. 여러분 이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